안녕하십니까. 자심실 확장 기능에 대한 머신러닝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리뷰한 미래정보통계학 의학과 1학년 장군님 도와줘의 2021-5348채 이혁입니다. 저는 초음파 검사 이전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심실 확장 기능 평가에 대한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7.44입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한 의료통계학 논문입니다. 소개입니다. 신부전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2,6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 좌심실 LV와 배출 분율 EF가 존재함에도 확장기 충진 압력이 높아져 환자의 50% 가까이에서 HF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좌심실 확장 기능 장애 LVDD가 아무런 임상 증상 없이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드물지 않습니다. HF 신부전 진단, 예후평가 및 치료 시점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데 확장기 기능 또는 LVDD와 관련된 혈류의 각적 변화의 측면을 정량화하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 지급합니다. 최근 기계학습기법은 HF 위협에 처한 환자의 효율적인 위험 계층화를 위해 표면 심전도 ECG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질환의 임상적 변화는 특정 문턱에서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 알고리즘은 손상의 크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G를 사용하여 LV 수축기 장애를 식별할 때 LVEF가 35%보다 작을 때를 비정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37%와 65%의 LVEF를 동일한 신부전 증상 발생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임상 및 ECG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LV 초기 확장기 교환 속도 E'을 추정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과 검증을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추정된 E' 값을 사용하여 LVDD의 매개 변수를 정의하기 위한 지침 지정 심장 초음파 임계값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의 임상적 유용성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Materials and Method에서 대상의 선정 방법입니다. 북미 4개 센터에서 모집한 다양한 환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작은 사전 연구입니다. 주요 배제 기준은 트로포닌 수치와 심전도 변화 등 급성 허혈 징후가 있는 환자, 또 심전도 획득 당시 부정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12리드 심전도 및 동시 신체 표면 신호 처리 심전도 SPECG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서 ECG입니다. 신호 처리가 포함된 ECG 테스트 장치를 사용하여 표준 12리드 ECG 데이터의 신호 처리를 통해 추가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심장 주기 동안 특정 시점에 좌심실과 우심실의 3대 스펙트럼 에너지 값을 나타내며 스칼로그램이라고 하는 색상 스케일 에너지 파형 영상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ECG 결과지를 나타낸 피규어 1인데요. 해당 이미지에서 X축과 Y축은 각각 시간과 빈도를 나타내며 색 스펙트럼은 눈금화된 스펙트럼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심장 초음파는 종합적인 2차원 도플러 심장 초음파 검사로 심전도 획득 당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정 LV 확장 기능을 가진 환자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이 스크리닝 모델 개발이었고 불확정 LV 확장 기능을 가진 환자는 LVD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연구 방법인데요. ECG 시점에 사용 가능한 10가지 기본 임상 특징, 나이, 성별, 수축기 혈압 및 뇌혈관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의 존재를 사용하여 심장 초음파의 E'의 숫자값을 추정하는 머신러닝 회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무작위 포레스트 기반 알고리즘에 기반한 래퍼 방법인 보르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성능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기능만 유지하기 위해 기능 선택을 수행했습니다. 보르타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유지된 특징을 사용하여 E' 값을 예측하기 위해 복수의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입니다. 그룹 차이는 연속형 변수에 대한 만해튼 위유 검정과 범주현 변수에 대한 카이 제곱 또는 피쉬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추정된 이 values 값이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정된 일스틱과 LVDD 및 LVEF의 매트릭스 사이의 연관성을 수신기 작동 특성 곡선을 사용하여 평가했습니다. 모든 분석에서 p-value가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입니다. 피겨 2는 연구 모집단의 변화를 나타낸 연구 흐름도인데요. 연구 기간 동안 4개 센터에서 1237명의 피험자가 등록되었고 모든 피험자로부터 SPECG 매개 변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격 또는 측면 2' 중 어느 한쪽이 실현 불가능할 때 35명의 피험자를 제외했고 총 1202명의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E'의 정량적 추정입니다. 피겨 3는 예측된 E'값과 실제 E' 측정 값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내부 및 외부 테스트 세트의 데이터 포인트와 회기선은 각각 그림 3A와 3B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들은 내부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파란색 회기선은 이상적인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평균 3A와 3B의 평균 절대오차, 평균 제곱오차, 피어슨의 R 및 수정 R2 및 R2는 각각 1.56, 3.95, 0.76 및 0.57이 나왔습니다. 환자 특성이 다른 외부 테스트 세트에서도 추정 E'은 실제값과 상관관계가 좋았습니다. 평균 절대오차, 평균 제곱오차, 피어슨의 R 및 수정된 R2는 각각 1.93, 5.91, 0.68 및 0.46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검정 집합에서 전체 분산의 약 50에서 60%는 모형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겨 4는 추정된 E' 및 측정된 E'과 LVDD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추정된 E' 값은 내부 및 외부 테스트에서 거의 동일한 예측 능력으로 지침 기반 감소 E'과의 좋은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훈련 세트에서 90% 감소를 산출하도록 임계값이 고정되었을 때 테스트 세트에서 좋은 민감도와 MPV를 보여 선별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추정된 E'이 다중 정의를 사용하여 결정된 LV 충전 압력 상승과도 잘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을 위한 중요 인자를 조사했는데 최종 모델을 구성한 18개의 특징 중 가장 많은 특징이 전통적인 ECG에서 나왔고 그 다음으로 SPECG와 임상 특징에서 나왔으나 점수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중요성은 임상적 특징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통적 및 SPECG가 뒤를 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SPECG와 기존 힘전도 모두 비슷하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북미의 4개 기관에서 1200명 이상의 피험자를 포함한 이 다자간 예비 연구에서 머신러닝 기반 접근 방식이 새로운 SPECG, 기존 ECG 및 기본 임상적 특징을 통합하고 심근 이완의 추정을 정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추정된 E'는 임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LVDD 정의를 위한 몇 가지 지침 관장 임계치 진단 E'의 연속 회귀값을 LVDD 정의를 위한 새로운 계정 제안에 통합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임상의학에서 염소값의 분류는 사용하기 쉬운 임계값을 생성하기 위해 종종 수행하나 즉흥적인 분류는 의미 있는 정보의 손실뿐만 아니라 오분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침은 노화에 따라 E'이 감소하지만 모든 개인에 대해 E'의 고정 컷오프 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인구에서 상당한 오분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ECG 정보를 사용하는 기계학습 모델은 심근 이완의 심장 초음파 검사 없는 정량적 추정과 LVDD 평가를 위한 여러 지침 기반 기준 임계값의 예측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LVDD의 조기 검출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선별 도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의료정보 통보약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